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뉴페이스들과 함께합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코너에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제가 또 궁금한 종목 Y와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스카웃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시장 이야기를 해야 두 분의 본가, 이 진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좀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이제 민생 진통제라고 하는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양하게 시장에서 올라갔습니다. 저출산, 행정수도 이전, 남북경협, 지역화폐가 연속성을 보이면서 올라간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마침 좀 이제 추경 논의에 들어가면서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올랐던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는 정책 테마라서 좀 잘 올라갔던 건 이해가 됐는데 오히려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불을 뿜는 모습, 우리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사실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저희 그때 에르코스를 또 소개해주면서 에르코스 두 번이나 갖고 와서 두 번 다 수익을 엄청나게 챙기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정책입니다. 이번엔 지역화폐로 저희가 좀 바꾼 건데 어떻게 현재 보십니까? 테마성이 좀 짙기는 해요. 어떻게 현재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타이틀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공약을 진행시키고 추진할 텐데 그 추진의 수혜가 이제는 그럴 것이다 해서 실제로 추진이 되었을 때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코나이나 웹캐시 그리고 유라클 등의 종목들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럼 분명히 한다, 추진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여기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내가 진입할 종목과 진입할 시점이 맞는가? 제가 입버릇처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 부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활황을 이루고 나서 눌림목 나오고 조정을 다 받을 만큼 받았다. 여기에서 이거 지역화폐 관련주인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 볼만 하거든요. 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매수하고 네.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매수할 종목들을 몇 종목 선별해 놓았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유동성.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이거 지역화폐 상품권이니까 전통시장과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다. 여기서는 그걸 쓰고 남은 여력의 유동성을 가지고 각 개인 투자자들, 각 가계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장에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주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펀더멘털 대비 오버슈팅된 종목들은 조심해서 대응해야 될 곳이 지역화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화폐를 가지고 전통시장도 살아나고요.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시장도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창대 대표님, 이게 좀 테마성을 오른 것도 있고 지역화폐의 이 투자 구조를 참 보는 것도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들 현재 25만 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또 자주 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지금 추경 논의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다들 지원금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그만두면은 투자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돈을 뿌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좀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서도 좀 테마 관련된 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추경 논의가 나오면서 딱 이게 오피셜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적합해 보이고 이번에 1차 추경안이 나왔을 때는 사실 뭐 산불 그 구호라든지 이런 좀 긴급한 쪽에 들어가는 추경안이 먼저 나왔고 2차 추경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추경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포인트가 이제 민생 구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역화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에서 뭐 30조 이상, 뭐 35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규모 자체가 상당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실하게 이제 좀 뿌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그 모멘텀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6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를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좀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화폐 뭐 일단은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게 손이 빠르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마음껏 투자하기는 좀 위험한 섹터가 이미 좀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궁금한 종목 Y 섹터에서 항상 탑픽 종목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허반석 팀장이 보셨을 때는 이 안에 탑픽 종목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 주셨듯이 조금 조심해야 되고 고점에서 추경 배수는 하지 마시되 그렇죠. 그래도 소액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엑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건 좀 생소하네요. 그렇습니다. 오. 다들 이제 뭐 코나이, 웹캐시, 그다음에 그쵸. 유라클, 뭐 쿠콘. 갤럭시아 그룹, 쿠콘. 네, 쿠콘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컥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졌을 때 대응을 못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엑셈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엑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 경제 빅데이터 사업을 수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경기도 경제, 빅데이터. 그럼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그 지역화폐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빅데이터 경제 흐름 최적화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지역화폐와 관련된 종목 후순위에 엑셈까지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추세 저점에다 동그라미를 찍고 최근에도 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평행한 선을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저항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네. 이 저항선들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되돌림, 다시 저점,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넓게 열어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상단은 열려 있더라. 다른 종목들 신고가 갈 때 엑셈은 아직 신고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2,250원 아래에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 2,0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셈 생소한 종목이지만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차트를 봐도 이 대장주들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위험 구간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창대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기서 고를 만한 종목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조금 투자 성향이 다르기는 한데 달라요. 예, 저는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할 거면 제대로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할 거면 네, 그래서 네. 투자를 좀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실 거면 금액으로 조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는 어차피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뭐 대부분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노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가지고 소액으로 접근하되 저는 코나이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결제 플랫폼 관련된 코나이가 가장 대장격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이후에도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다면 가장 대장격으로 급등할 거라고 봅니다. 단기 급등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한 이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소액 매수 접근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지 여부도 좀 모호하고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좀 반등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소액 접근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관점에서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짧게 이제 노려보시고 손절가는 이제 5만 원을 제시하는데
만약에 이제 추후에 추가적인 슈팅을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5만 원 지지 라인을 받치면서 재반등을 주면 그때 이제 제대로 공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좀 소액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두 분의 택픽 전략까지 모두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 짧게만 추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지역 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1번일 수 있어요. 테마성으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거. 이 순번으로 본다면 지금은 뭐 지역 화폐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근데 오늘 뭐 남북 경협 올라갔고요. 이제 행정수도 이전, 뭐 저출산, 다양한 테마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지역 화폐가 가장 나은지, 아니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른 옵션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섹터까지만 들어볼게요. 허반석 팀장님은 있나요? 저는 다른 옵션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그 옵션 얘기만 해주시죠. AI로. 예.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대 대표님은요? 저도 이제 AI가 먼저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예. 행정수도 이전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그리고 두 분 다 입을 모아서 AI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잘못 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체코 해외 수주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5월 내내 올라갔던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어제 나왔던 이 대형 뉴스로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로 생각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원전의 미래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나빴다면은 이것저것 이유를 붙이면서 원전주들의 하락을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전주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원전주가 아닙니다. 이제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내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어떨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이 일단 체코 수주 따냈습니다. 이쪽도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다음 수주 뭔데? 다음 이벤트 뭔데로 당연히 눈이 갈 것 같거든요. 어디를 좀 눈여겨보십니까? 체코를 하고 나면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될 수 있습니다. 100에서 140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 원전 2기에 대한 건설을 추진 중인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한 15조 원 정도 규모의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원전 20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발표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늘 테마성 원전하면 SMR, 소형 원자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의 원전 신규 건설, 그리고 SMR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자면 SMR 관련해서 태움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주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에 그래도 SMR 쪽에서의 실제적인 실적이 찍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테니까요. 원전 이야기는 체코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주는 10년간 계속 실적으로 그쵸. 찍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 매수 타점,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뉴스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전략이 오히려 잘 먹히는 맞아요. 섹터가 원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조용할 때 사두고 어제 같은 뉴스 나왔을 때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내내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도 올라간 거 보면요. 이창대 대표님, 이렇게 올라간 원전주들을 보면은 대세를 탔다. 이거 조선이나 방산처럼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은 이 원전이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 이제 결국 뭐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간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뭐 지난달이었나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죠. 2050년이면 이미 벌써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 규모를 이제 4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고 그로 인한 산업 성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기대돼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대통령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AI 수요 증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조리 지금 원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메타가 컨스톨레이션 에너지랑 20년간 원자력 그쵸. 관련된 구매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 한 20년 단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9년, 20년 당시부터 조선은 한 10년 정도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조선이라는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사이클이 긴 산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엄청 오래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도 엄청 오래 갑니다. 사이클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을 떼셨었는데 그쵸. 한번 상승 사이클 타니까 어떻게 됐죠? 뭐 지금 쉴 새 없이 날아갑니다. 끝났다 싶었는데도 가요. 근데 원전은 제가 조선 다음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할 만한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원전보다는 친환경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맞아요. 에너지 믹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을 생각하니까 탈원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만 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 탈원전을 했어요. 독일도 했죠, 그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탈원전 1호 국가도 다시 이제 원전을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탈원전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간다, 지켜보자 관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도 사이클을 탈 것이다. 우리가 탈원전에 대한 우려는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 세계적 트렌드가 이제 원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발을 맞춰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허반석 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좀 단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전 어떻게 보세요? 더 갈 것 같으세요? 지켜보자입니까?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이제 이창대 대표가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믹스는 원전주들이 달려가는데 그래도 발목을 잡진 않을까요? 발목을 잡기보다는 순서를 조금씩 우리가 제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에 방점을 먼저 찍을 겁니다. 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그리고 원전 그리고 나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스마트 전력망,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신재생, 그리고 원전,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 이쪽으로의 순환매를 우리가 한번 에너지 믹스에서는 찾아볼 수 있겠다. 원전도 빼놓지 말고 기회가 될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원전을 둘러싼 뭐 우려 포인트, 기대 포인트 모두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종목으로 우리가 귀결을 시켜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가 종목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앞서서도 이제 태용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기업은 이제 태용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 시장이 아무래도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용 역시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방 시장에 이제 단조품 수요 증가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2월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SMR용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한 33,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쭉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허반석 팀장이 이야기했었던 태용이 오히려 이창대 대표의 탑픽 종목이었고, 그러면 허반석 팀장님도 태용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한전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 설계 전문 기업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10년 이상 실적이 찍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시고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코의 4개, 4기, 그리고 UAE의 5호기, 6호기, 그리고 네덜란드 2호기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사시고 보유자분들은 박스권 돌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 추세 저점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저항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같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길게 조금 열어놓고 보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수가는 73,500원 아래에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 원, 손절가는 6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전에서도 탑픽 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신정부 들어서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보다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여대 야소가 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개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선 전부터 지주사들이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이 가능성과 함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은요. 보험업법 개정, 이른바 이제 삼성생명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삼성그룹주들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볼 텐데요. 허변석 팀장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선 전에 지주사, 증권사들이 이렇게 올랐구나라고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좀 더 갈까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PBR 0.83배 지수 저점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0.9배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유동성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그룹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면 당연히 올라갈 것들은 올라간다. 상법 개정 영향 받을 수 있다. 보시죠.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그럼 이창대 대표님한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증권사 상승 랠리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생명보험이라든지 증권사, 지주사,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은행주들, 금융지주사들 많이 담고 있는데 저는 증권주가 가장 강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이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규제도 손보겠다고 얘기한 만큼 이게 논의가 되기만 하면은 즉각 이제 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상법 개정 관련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 포인트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질문은요.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삼성의 이 순환출자 구조, 이거 그림 봐도 사실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지배구조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지분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생명으로 10%대에서 갖고 있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5%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저 보험업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초과 지분 대략 한 18조에서 20조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뱉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뱉어내는 게 시장으로 나오면 삼성 입장에서 엄청 큰일이 나는 거고요. 그걸 아마 삼성물산이 좀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일단 확보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오늘 올랐다. 우린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도 올라가고 삼성생명도 올라가고요. 삼성그룹주들이 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타나는 그대로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가치 부각 때문에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물량 압박, 차익 매물 출회가 나왔을 때의 우려가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컨트롤 타워이고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는 또 문제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파일을 좀 찾아야 되겠죠.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물산이 43%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삼성그룹이 지주사를 재편하게 될 때 삼성물산의 자회사들의 지분가치 평가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타났을 때 삼성물산의 자회사들은 어떤 지분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의 성장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뭔가 지분 수합을 하거나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무언가 여기를 빌미로 지배구조 개편의 키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도 한번 본다면 이중 프리미엄과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우리가 좀 이 관점을 넓혀볼 수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이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창대 대표님은 앞서 우리가 뭐 증권사, 지주사, 더 나아가서 삼성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좀 지금 괜찮게 보는 종목이 좀 있습니까? 저는 역시 이제 증권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이제 키움증권 쓰고 있는데 네. 키움증권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뭐 3천, 5천을 공언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힘이 강력해진 정부기 때문에 진짜 코스피 육성 정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투자자들도 돈을 벌겠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역시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넥스트레이드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따른 거래 활성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고 증권사들의 이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거래 대금도 이제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60조 벽을 이제 마의 벽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60조 하단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었어요. 네. 근데 긴축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 이후엔 60조를 계속해서 두드렸지만 돌파를 못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외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60조 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빗대서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빨리 와야 된다. 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키움증권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4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궁금한 종목 Y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과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